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은 121선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관련해가지고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번뿐만 아니고 예전에 MBN에서 강의 찍을 때, 2023년도에, 3년도 초쯤인가? 그때 찍을 때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불장대비 특강에서도 얘기했었던가? 그리고 여기서도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팍스경제 TV에서 아침 하는 거 있죠?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뭐,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뭐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계속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121선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분이 121선을 뚫리고 나면 매도하겠다. 121선을 뚫리고 나면은 전부 다 손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겠죠? 이제 이런 121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121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다고 해서 121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거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해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저는 볼린저 밴드를 볼 때도 요 31선을 주로 씁니다. 일봉 볼린저 밴드를 쓸 때도 이제 대부분 기본 세팅이 20인데 저는 30을 주로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가 모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볼린저 밴드 가운데 있는 얘가 이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평선. 네, 이평선인데 예를 들어 30일간의 심리가 모였으니까 요거 30일간의 심리가 딱 모여 있어가지고 이평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요 30일 동안 종가 마감한 거로 평균 낸 거예요. 그래서 30일이 뭐 요만큼이라 치면 이게 여기에 있는 종가 마감을 다 평균 내면 딱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일의 심리가 모였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까지 가면 재차 떨어진다거나 또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요 30일 선을 지지받고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30일간의 심리가 모여가지고 저항선이 되거나 지지선이 되거나 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횡보고, 중심선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동평균선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횡보고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21선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 주식 다시 보면은 31선에도 더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주식에서는 21선이 기본인데 왜 21선을 쓰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만 이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7일을 매매 가능한 게 아니고 7일 중에 5일만 매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으로 따지면은 20일만 매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MA는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동안의 심리예요. 그렇죠? 한 달 동안의 심리. 그러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7일 있으면 7일 다 되죠. 그래서 저는 30일선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간의 심리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30MA를 쓴다는 겁니다. 저는 30MA가 코인에 대해서는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활용할 수도 있는데, 바꿔 쓸 수 있는데, 나는 7428이니까 28일 선으로 쓰겠어. 이것도 괜찮아요. 나는 한 달보다는 세 달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주식에서는 세 달을 하려면 60MA를 써야 되고, 그쵸? 여기다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근데 코인에서는 세 달을 치려면 여기다 3 곱하니까 90MA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쯤 됐으면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120일 선은 주식에서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6개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6개월의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요 6개월의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121선에서 맞고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요걸 뚫리게 되면 추세가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6개월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근데 코인에서 121선은 뭐예요? 그러면 4개월이에요. 4개월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3개월, 그래서 한 분기로 하던가, 안 그러면 뭐 6개월 할 거면 181선을 쓰던가 그래야 되는데, 요 121선을 코인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6개월이 아니고 4개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은 썩 잘 맞지 않는다가 제 결론입니다. 이해 가셨죠? 너무나 쉽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면, 자, 얘는 121선, 21선은 파란색, 그 다음에 181선은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요렇게 두 개가 다르죠? 근데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26주선이에요. 26주선이면 뭐예요? 1년이 52주니까 26주선은 6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코인에서 요걸 딱 키면 요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겹쳐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네,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겹쳐 있죠? 그러면 뭐예요?
아, 코인에서 6개월은 180일선이다. 180일선은 빨간색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해서 나스닥에다 적용시키면, 네, 나스닥은 빨간색이랑 검은색이랑 일치하는 게 아니고 파란색이랑 검은색이랑 일치하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러면 주식에서는 6개월은 120일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랑 얘랑 왔다 갔다 하면 비트코인은 검은색, 빨간색 일치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검은색 일치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코스피를 갖다 대도 네, 코스피도 검은색이랑 파란색이 일치하죠. 그렇죠? 코스닥도 네, 검은색이랑 파란색이 일치하고 이런 거죠. 네, 이제 이해 가셨죠? 그래서 121선이 왜 주식에서 많이 쓰이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코인 쪽에다 그대로 가져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181선이 맞고 121선이 뚫렸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6개월의 심리를 보는 게 전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6개월보다 사실 52주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1년의 심리를 보는 게. 근데 내가 쭉 봤는데 121선 코인에 적용하니까 코인 여기 보니까 요거 뚫고 떨어질 때 매도하고 요거 뚫고 올라올 때 사고 뚫고 떨어질 때 팔고 이러면은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서 뚫렸을 때 사고 여기서 떨어질 때 팔한다 하더라도 이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요거 뚫고 올라오니까 괜찮네. 근데 요거 뚫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요 정도는 그냥 내가 조금 손실 보더라도 그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121선을 뚫고 떨어지면 다 팔겠어? 그리고 121선을 다시 뚫고 올라오면 사겠어?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본인이 잘 사용하기 나름인 거죠. 그쵸? 네, 사용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올라오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전략 자체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요 선을 정말 잘 골라야 돼요. 얼추 맞는 거 같네 라고 하고 고르면 안 돼요.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만약에 121선을 뚫고 떨어질 때 팔고 뚫고 올라올 때 샀다고 해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리 다는 게 있기 때문에 뚫자마자 팔고 뚫자마자 사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종가 마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팔고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종가 마감 기준으로. 종가 마감을 안 하면 손실이 더 커져요. 왜냐면 여기서 팔았다가 올라오면 다시 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왜냐면 떨어지면서 올라가면 사니까. 그러니까 추세가 있을 때는 이게 맞는데 추세가 아니고 횡보하면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죠. 횡보하는 구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팔았어. 팔고 나 다시 샀어. 그럼 얼마만큼 손실이에요? 2.4%만큼 손실이에요. 그럼 2.4%만큼 손실한 다음에 여기서 팔고 나서 여기서 다시 샀어. 그럼 얼마만큼 손실이에요? 8.8%만큼 손실이에요. 이 손실이라는 건 롱숏에서 손절 나가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고 나서 존버를 한다는 가정하에 존버에 비해서 얼마큼 손실인지를 나타나는 거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코인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8% 손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다시 샀으니까 이거는 4% 손실이고 그럼 4%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2% 손실이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다시 샀을 테니까 얘는 이제 거의 손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3.5% 손실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으니까 2% 손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또 2.5% 손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한 3% 손실 이후에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뭐냐면 요거 뚫고 떨어졌으니까 저는 전부 다 팔았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살게요 라고 했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매매했는지 확인은 못하겠지만 뚫고 올라가면 여기도 샀나? 또 떨어지면 또 팔고 또 사고 뭐 팔고 그 다음에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걸 했을까? 예.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고점을 돌파할 때만 산다 거나
이런 전략도 사실 가능하긴 하거든요. 팔 때는 요걸 기준으로 사는데 살 때는 요걸 기준으로 살 거야. 왜냐면 요 횡보 기간에서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잃는 게 훨씬 크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떨어졌으니까 팔아야지. 전부 다 팔고 올라갔으니까 전부 다 사야지. 이렇게는 매매 자체가 조금 어렵다. 실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까 싶긴 하거든요. 예. 아니면은 매도와 매수의 관점이 그 매매 전략이 아예 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매도는 요걸 기준으로 해. 다만 매수는 고점을 한 번이라도 고점과 저점을 한 번이라도 갱신하는 요런 구간이 나오면 그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매도와 매수 기준이 아예 다른 식으로 간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단순히 121선을 기점으로 매수 매도를 전부 다 한다? 이거는 글쎄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요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번도 어쨌든 121선이 뚫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종가 마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91,500 정도에서 뭐 팔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다음날 한다고 하면 살짝 올라가서 파실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무조건 떨어진다? 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도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고, 물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이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네. 만약 이걸 하려면 정말로 요 선을 잘 골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략을 쓰실 거면 저는 추천하는 선이 있는데 뭐냐면 52주선. 네, 52주선. 52주선은 보면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1년을 기준으로 한 선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보시면 예전부터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막 2달러, 6달러 막 이때 한 번만 딱 페이크성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요 위로 올라오면 상승장. 보이시죠? 요 위로 올라오면 상승장. 그 다음에 이거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요. 그래서 쭉 상승장이고, 요거를 주봉 종가 마감으로 보셔야 됩니다. 뚫고 떨어지면 하락장. 그렇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면 상승장. 쭉 상승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처럼 막 선이 요 위치에 있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아니고, 딱 요걸 기준으로 요걸 뚫고 올라오면 상승장이야. 요걸 뚫고 떨어지면 하락장이야.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팔게 되면 여기서 못 팔죠. 어쨌든 고점에서는 못 팔아. 하지만 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요 본인 시대를 까먹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걸 뚫고 떨어지면 하락장. 그 다음에 요걸 뚫고 올라가면 상승장일 줄 알았으나, 요때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코로나 때 한번 요 중간에 돈을 까먹는, 아까 전처럼 요렇게 요 구간에 돈을 좀 까먹겠죠? 요런 구간이 딱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 그쵸? 이게 바로 지난번 불장이죠. 그 다음에 하락장. 요때도 뭐 종가 마감 위로 돼 있으니까 살짝 까먹었네 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매매 전략을 쓸 거면 저는 52주선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120에서는 코인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동평균선의 정의 때문에 그렇고, 그 주식에서 120에서는 6개월이고 코인에서의 6개월은 180일선이다. 그래서 주식에는 120일선을 쓰고 싶다면 코인에서는 180일선을 써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요 선 아래로,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 전부 다 팔고 올라가면 사고, 막 이런 전략 자체가 썩 좋진 않다. 그럴 거면 이 선을 정말 잘 골라야 된다.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매매 전략 할 거면 52주선을 추천한다. 라는 거였고, 왜 이런 뚫고 올라가면 사고 뚫고 떨어지면 팔고 이런 전략이 안 좋냐면, 요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매도는 떨어지면 전부 다 매도, 살 때는 다른 기준에 사고, 요런 식의 매매 전략이 제 생각엔 좀 더 나은 것 같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 121선인지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